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 강의를 하고 있는 배영광 교수입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장에 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기초심리평가라는 과목입니다. 자, 이 기초심리평가는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재의 내용을 보면 파악이 되시겠지만, 다른 여타의 과목들보다 여기에서 실기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한 반 정도? 그래서 임상심리 실기의 경우에는 15문제에서 20문제 사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 2급을 아주 쉽게 합격을 하려면 요 기초심리평가에 해당하는 모든 기출문제들을 습득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는 핵심 키워드 1번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기초심리평가에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에서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실어 드렸고, 그 끝 지점에 이렇게 대표 기출과 그에 따른 점수까지 이렇게 첨언을 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핵심 키워드 1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심리검사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 기출 문제 보니까 심리평가에서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주요 목적 5가지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에는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문제를 확인 및 점검하고 그리고 진단하기 위해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실이나 임상심리실에 오는 호소하는 문제 증상이나 그에 따른 심각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를 해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객관적 검사들, MMPI라든가 혹은 TCI, 이런 검사들의 그 점수가 이제 심각성과 이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점수의 표준 편차, 평균 점수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호소 문제에 대한 변별적 진단을 내리기 위해 실시를 합니다. 대표적인 검사가 MMPI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검사들,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에서, 임상 영역에서 이제 점수가 상승했는지, 자, 그리고 특수한 영역에서 기능 평가를 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BGT라든가 그리고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세부 검사 영역에서 이제 빈약한 점수들 혹은 빈약한 이제 그림 내용들 토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5번째에서는 성격 및 전체적인 기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또한 실시를 합니다. 자, 저희 교재에서는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해당 문제에 대한 보충 설명도 실어 드렸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시드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의 경우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심리검사 도구와 관련된 선정 및 고려 사항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필기 이론 강의일 때 살펴보셨겠지만 수많은 검사 도구들이 현재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검사 도구들, 거의 뭐 수십 가지인데 그런 검사들을 모두 습득할 그럴 필요까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임상심리 영역 안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검사 도구들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키워드 2에서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 어떤 심리검사 도구를 선택을 할 때 그 선정하는 선택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해당 문제는 2010년도에 약 6점으로서 도구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 3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요, 심리검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목적 달성에 맞게 검사를 어떻게 된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 검사면은 성격 검사인 MBTI나 혹은 MMPI 혹은 TCI 이런 검사 도구를 봐야 되는데 그 이제 홀랜드 검사 도구를 쓰면 안 되겠죠. 바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객관적 검사가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 검사라고 하면 자기보고식 검사인데, 이런 검사 도구를 우리가 선정할 땐요, 바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0.6 혹은 0.7 이상인지, 그리고 검사에 매뉴얼화된 이제 그러한 책이 있는지, 파일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TCI나 MMPI나 기타의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을 여러분들 사용하려면 그래서 그런 교육을 연구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럴 때 매뉴얼에 대한 파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심리검사의 실용성을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문항이 너무 많다든가, 그리고 이제 내담자에게 그 검사 도구를 줄 때 상담사가 직접 그 검사 도구들을 갖고 가야 된다든가, 이런 여타의 불편한 점들을 우리가 다 체크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부분에도 이제 보충 설명을 달아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심리검사에는 측정 목적과 그걸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영역, 성격부터 진로, 정서, 인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MBTI의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측정에 이제 그 내담자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 살짝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중요하고, 임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심리검사 선택할 때 이러한 토대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핵심 키워드 세 번째 문제는요,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검사 도구들, 가령 객관적 검사 도구를 얘기한 겁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은요, 저 역시 사설상담센터에서 근무하지만 내담자들에게 페이퍼화된 자료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 도구들을 이제 컴퓨터로 이제 점수를 우리가 이제 내담자에게 카톡이라든가 문자로 검사 URL을 보내주면 그걸로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이제 체크해가지고 센터로 보내면 이것을 컴퓨터와 전산화해가지고 모든 결과에 대한 분석이 용이합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 예를 들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CBT라고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의 이제 장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맥락까지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요. 자, 여기서는 장점과 단점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2가지에서 3가지 쓰는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장점은요, 3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검사의 문항과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검사자의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예. 표준화된 객관적 검사 도구들은 그 검사 점수의 표준 점수의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정상 범위에 있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주관적인 임상가의 견해가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뭐 요즘에야 웬만한 지역에는 공공상담센터들이 많이 이제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섬 지역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일도 많이 있어요. 제가 연구를 했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 URL을 카톡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원거리 있는 분들도 검사를 이제 용이하게 받을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요, 검사의 실시가